안녕하세요. 박수복의 예술기행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좋은 오늘 이 무대에 오신 손님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작가님 아주 굉장히 잘생겼네요. 제 훈남이에요. 오, 그렇네요. 훈남이네요. 그냥 미국 LA, 뉴욕 여행 가본 적도 있어요. 오, 그렇군요. 오늘은 저를 도와주실 아트 디렉터 서은진 대표와 함께 할 거고요. 우리 양시영 작가님은 발달장애 2급이지만 언어로 잘은 표현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주 감정이 섬세한 그림을 표현하는 천재 작가인데요. 본인도 잘 아시죠? 아, 네. 네. 어머니도 오늘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2의 네. 피카소라 불리는 정도로 우리 작가님이 아주 요즘에 핫한 우리 작가님이신데 작가님 작품을 보면 정말 순수하다. 어린아이가 그린 맑고 순수한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시영 작가님은 언제부터 이런 그림을 그리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 발달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끊임없이 이 친구가 계속 이제 치료실을 다녔는데 그 치료실 선생님 말씀이 가능하면 이 친구들의 특징이 우리가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치료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저희 일반적인 노멀한 사람들이 이 친구들의 그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결국 뭐였냐면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말이 되거나 안 되거나 얼썩었거나 말거나 그냥 무조건 따라서 하면서 지켜보면서 잘한다고 지지하는 것이 어떤 치료의 어떤 방법이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양시영 작가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엘리베이터였거든요. 네. 이 친구들 중에 어느 정도 어느 한 가지 꽂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어떤 친구는 자동차 바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양시영 작가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렇죠. 동네 빌딩이라든지 서울로 치료를 받으러 오면 올 때마다 빌딩의 모든 엘리베이터를 다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의미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네. 그런데도 얘한테 왜 이런 무의미한 행동을 하니라고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저 네. 주변에 눈치를 보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슬쩍슬쩍 하면서 그래서 갔다 오면 이제 아들이 기분이 좋아하고 갔다 집에 오면 또 그럼 어떻게 한가 보자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를 이제 지가 그린가 보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그리면서 그 당시는 이제 눈 맞춤도 안 되고 지금 이 정도 언어가 안 됐거든요. 시영아하고 불러도 대답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엄마는 이제 얘가 이거 그리면서 그러면 혹시 눈 맞춤도 해주고 좀 대답이라도 해줄라나 그런 네. 희망을 가지고 이 친구가 하는 대로 다 따라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본인의 세계에 빠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본인도 모르게 어떤 그림을 그리는 기초가 필력이 됐나 봐요. 가로세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거짓말 좀 보태면 그냥 수백 수천 권이 될 정도로 이렇게 스케치북에다 줄을 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형태가 되고 오늘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됐으니까 그림을 어떤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일부 제가 보면 어떤 실존적인 이 친구 나름대로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이 네. 들어서 그냥 그래 존중해 주다 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장애라고 하는 어떤 그걸 끊임없이 깨치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예술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먼저 권유하면서 그림이 좋다. 이렇게 어떤 갤러리 학부형이 같이 초대도 해주고 고등학교 때부터 네. 학교에서 그림조차 전시회 좀 하자 그래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의도하고 갔었더라면 네.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너무 이렇게 너무나 너키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냥 이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우리 아들을 키웠을 때 어떤 세상의 어떤 절망이라든지 끝까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네. 아 절망이 그때까지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세상이 또 이렇게 반전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구나 하고 항상 그 아들의 작품으로 인해서 좀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한 계기가 돼서 항상 늘 감사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아주 지금 아주 훌륭한 이제 아드님,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 돼버렸군요. 이게 예 너무나 야. 자랑스럽죠. 그러니까 항상 그 전에는 항상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항상 걱정의 시선이었는데 그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서은진 디렉터님도 이렇게 좋으신 분도 이렇게 훌륭하신 분도 만나서 이렇게 좋은 길잡이가 돼주셔서 너무 이제 감사할 뿐이죠, 그냥. 아, 그래서 지금 예. 제가 우리 서은진 디렉터 대표님께서는 제가 사실 외국에서 좀 자주 뵀었는데 예. 큰 아트페어에서 정말 뭐 훌륭한 작가들을 이렇게 뒤에서 후원하고 지도하고 또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왔는데 네. 이렇게 귀한 작가분들을 또 발굴하게 된 우리 디렉터님 소개는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양시영 작가는 제가 우연치 않게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양시영 작가를 처음에 발굴하게 되었는데요. 양시영 작가의 작품은 어떤 정형화된 작품들이 아니고 너무나도 순수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볼수록 감동을 주게 되더라고요. 네. 그냥 간단히 뭐 예를 들어 작품을 작가가 아트페어에 낸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몇 번이고 저희가 리터치하고 또 수정하고 하면서 완성도를 높이잖아요, 화가들이. 근데 양시영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냥 제가 어느 한순간 양시영 작가의 작품을 그리는 걸 봤을 때 네. 이증섭 화가의 그 선을 그리는 스케치 기법과 똑같이 왼쪽으로 작품 스케치가 시작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한 여인을 오른쪽에서 끝나는 작업으로 스케치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그런 천재성을 보았어요. 그랬을 때 이 친구의 작품이 역시 순수하고 좋기도 하지만 정말 한국의 미술 시장이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더 이런 친구들을 전 세계로 더 많이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네. 그런 훌륭한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이 되어서 흔히 노래나 음악, 피아노나 모든 것을 통해서 요즘 BTS도 우리나라를 정말 퀄리티 그렇죠. 좋은 나라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것처럼 양시영 작가도 더 많은 세계에 나가서 양시영만의 그런 개성 있는 작품들을 전 세계인들에게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열망이 네.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그 우리 양시영 작가님의 그동안 전시했던 이 도록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도 사실은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정신이 그 장애를 가져온다기보다는 마음이 네. 가져올 수 있는데 마음이 따뜻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도 네. 따뜻한 작가가 되었네요. 그렇다면 어머니 네. 작품할 수 있겠다. 네. 확실은 언제쯤 들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렸을 때는 항상 그 줄긋기 에레베타 그리면서 그랬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얘가 그림에 소질이 있나 그리고 이제 동네 조그만 그 아파트 앞에 있는 그 보습학원 그 엄마들이 학교 끝나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전부 다 미술학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조그만 동네 그 상가에다가 부탁을 해봤어요. 저희 아들도 그 이렇게 학원을 다닐 수 있는지. 좀 어떤 선생님들은 난색을 표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곳에서 이제 그래도 그냥 당신이 이런 조금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친구들을 좀 이렇게 다뤄본 적이 있노라고 해서 아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를 이제 다니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엄마인 저 입장에서는 그 당시 이 친구가 뭐 거대한 화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이 그냥 단지 시간을 다른 보통의 친구들처럼 학원 가서 그냥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낼 수만 있으면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를 어떤 것을 그리워하는 이런 것은 뭐 다른 것은 바랄 수가 없는 형편이었고 네. 아이고 학원 잘 갔다 왔으니까 안 쫓겨나고 네. 잘 갔다 왔으니까 우리 아들 그 정도였으면 그냥 바라는 것이 너무 없었어요. 정말. 네. 그런데 선생님이 그 선생님 어느 날 고등학교 갈 때 입학할 때쯤 저를 한번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를 그 서울대 그 특수 전형이 있다는 거예요. 특수 전형 이 친구들이 가는 전형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트라이를 시켜볼 수도 있다고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아이고 무슨 그런 것이 있답니까? 그러면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맨날 그 보통 미술학원에서 하면은 머리 크레용부터 시작 수채화 이런 거 했는데.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친구한테 그 동양화 재료를 이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 화선지하고. 네, 네. 그래서 좀 뭘 설마 될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제 그 작품을 하나씩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진짜로 정말로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래도 그래서 제가 어머 이렇게 꿈을 가져도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서울대 포트폴리오 내기도 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작품을 그 같은 미술학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 그 어느 한 엄마가 맨날 그 데리러 오면서 네. 그 엄마가 이제 갤러리 피스코로만 걸 했는데 작품이 좋다고 이 친구를 그냥 한 달 동안 자기 갤러리 무료로 초대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동네 이제 가봤더니 그 갤러리에 다른 작가님들이 프로 작가님들이 저기 뭐야 전시를 하고 계신데 그 전시를 걷고 시영이 작품을 가져다가 한 달 동안 전시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좀 이제 깜짝 놀라서 이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교 때부터 그 학교에서도 계속 축제 때 같이 이렇게 개인전을 하기도 하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너무 빨리 그냥 개인전을 하게 된 그 계기가 됐어요. 그랬군요. 예, 예. 우리 그러면 양시영 작가님은 어떤 그림 그릴 때가 제일 행복하세요? 꽃 그림 그릴 때도 행복해요. 오, 야생화 그릴 때도 행복해요. 식물 그릴 때도 수목 그릴 때도 행복해요. 와, 그래요. 우리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작가님이 꽃을 닮았네요. 같은 남자로서 굉장히 잘생겨서 굉장히 미남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마음이 이쁜가 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예쁜 꽃들을 잘 그리고 있나 보군요. 자, 그렇다면 작가님의 작품이 정말 궁금한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작품명 해피 웨딩? 작품이 저 결혼하는 장면인데 우리 작가님이 꿈꾸는 신부인가요? 네, 그림도 그냥 결혼식 사진도 그렸어요. 결혼식 남자랑 여자, 남자 여자랑 연애한 것도 그렸어요. 네, 그랬군요. 저렇게 화려하게 이쁘게 잘 그렸네요. 화사하게 그렸어요. 오, 그랬군요. 우리 디렉터님이 보실 때는 우리 작가님의 저런 색채는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보통 제가 그 서번트 증후군이나 그 발달장애 2급을 이제 청년들이나 제가 수업을 진행했을 때 색을 굉장히 단순하게 쓰더라고요. 네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초록색, 노란색, 그다음에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만 갖고도 모든 기와집과 네네. 모든 사람과 색깔 4가지만 갖고도 정말 딱 보기에는 좀 촌스럽다 하는데 자기만의 색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술가들한테는 그게 개성인 거죠. 그렇죠. 양시영 작가는 자기가 예를 들어 사촌 누나 결혼식장에 최근에 갔다 오고 나서는 이제는 모든 필이 웨딩으로 꽂혀가지고 열심히 웨딩 작품을 임하고 있고요, 요즘에. 그리고 아빠랑 뭐 식물원에 가거나 야생화 꽃을 보면 또 야생화 꽃 시리즈가 나오고요. 네. 삶의 그날그날 행복했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누가 옆에서 그려라 이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감동받아서 누나의 웨딩드레스와 왕관이 너무 아름다워서 돌아와서 또 네. 열심히 작품을 또 예쁘게 저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네. 이렇게 전업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정말 그 소재를 잡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양 작가님은 천재 있는 천재네요. 네.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네. 그것들을 그대로 표현해내고 네. 그거에 대한 진짜 꾸김살 없이 아주 거짓 담백 뭐 섞지 않고 그 순수함 그대로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사람인데 노부투 같기도 하고 작가님 이 작품 한번 설명 부탁드려 볼게요. 얘는 하나님도 그렸어요. 교회에서 봤던 하나님도요. 예수님이에요. 양시영 작가가 본
지저스를 네네. 양시영 작가 입장에서는 저렇게 표현하였어요. 그냥 보기에 사람들이 웃음을 자아내는 지저스지만 네네네. 그 지저스는 자기만의 신일 수도 있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네네네. 물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리고 시영이는 역시 교회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매주.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지저스는 저런 모습일 거라고. 그래서 지저스 시리즈가 지금 여러 점이 나와 있는데 이미 모든 게 다 완판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신기하고 재밌고 그래요. 시영이를 바라보면. 야, 저 오늘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이 프로를 진행하면서 많은 작가분들을 만났는데 오늘은 참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그냥 제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이렇게 드네요. 아,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시영이가 생각하는 지저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분열의 종교가 아니고 네. 그냥 살아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영이 같은 경우는 사실 종교만 기독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부처님한테 가면 또 절에 가서 인사를 하고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들어 놓는 분열이나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냥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내가 다른 것보다도 내가 너의 그 아들한테 너의 하나님을 내가 가장 존경한다. 너의 믿음을 존경한다. 내가 이제 그러거든요. 가장 순수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냥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아마 시영이의 믿음을 정말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을. 그래서 제가 그 지저스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마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 우리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고 할까요? 그걸 보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태까지 시영이가 여태까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보여준 이웃들의 선한 마음, 네.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 그 영성이라고 우리 안에 누구나 영성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참 다층적인 면인데 근데 그 다층적인 면 중에서 보통 사람들이 시영이한테 보여줬던 그 선한 마음의 집합체가 저는 시영이가 그런 지저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다음 작품도 살펴볼게요. 새같이 보이는 저런 작품들이 있는데 저 작품은 또 뭘까요? 갈매기도 그랬어요. 네네네. 갈매기 옛날에 그냥 바다에서 봤어요. 강물에서 봤어요. 강물 바다에서 본 새예요. 와, 저렇게 갈매기가 날개를 쫙 펴고 이렇게 하늘을 날고 있던가요? 네. 오, 근데 어떻게 저 작품에는 갈매기와 하늘이 저렇게 입체적으로 이쁘게 보일 수 있어요? 네. 작품들이 보니까 뭐 네. 하늘에 모두 있는 것들을 이제 다- 사실 저 처음 작품 하게 된 계기가 제가 그 제주도 여행을 시영이를 놔두고 다른 모임에서 갔었어요. 네. 그랬는데 제주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하늘에 그 갈매기 떼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저는 아름다움을 보면 아들이 이제 그림을 하니까 찍어서 시영이한테 이렇게 네, 카톡으로 네, 네. 보냈더니 시영이가 그걸 가지고 너무 아름답게 이제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화선지 했던 작품을 이번에는 한번 이제 백호로 해가지고 네. 큰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사실 그 페어를 가는데 그 페어에 갈 작품으로 한번 갈매기를 하나 좀 네. 크게 좀 이렇게 시영이가 한번 해봤어요. 아, 그랬군요. 예. 우리 서 작가님 뭐 작품도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디렉터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바삐 이렇게 다니시는데 아마 우리 양시영 작가님하고 같이 다니면 이렇게 심심한 날 없을 수일 것 같아요. 네. 그죠? 주위 사람들한테 항상 행복을 주고 만약에 뭐 코엑스나 뭐 부산 백스코에서 아트페어를 할 때는 네. 거기에 있는 120개 부스 관장님이나 작가님들에게 인사를 다 하고 다녀요. 안녕하세요, 양시영입니다. 이러면서. 네네. 그래서 모든 갤러리 관장님들한테 귀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네. 일단 작품 자체가 너무너무 그 신미한적으로 아름답고 예뻐요. 그러니까 네. 이제 사실 본인을 투영된 것들인데 그래서 더 좋은가 봐요. 그럼 평소에 어떻게 아드님하고 어떻게 작가님하고 여행 많이 다니시죠? 네. 요즘 뭐 작품 활동 때문에 바쁘신데 뭐 어디 뭐 좋은데 최근에 어떻게 여행 다녀오신 데 있으세요? 예, 요즘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는 이제 요즘 멀리는 못 갔는데 그래도 항상
저희는 이제 아빠가 휴가 때, 여름 휴가 때 그 가족 여행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번 여름에는 제주도 가서 그 미술관을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전에는 제가 사실 아들의 그림을 보면서 정말 그림이 특이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네요. 근데 어떤 선생님한테 가서 지도를 받을 수도 없고 도대체 우리 아들 그림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그 당시 저희 가족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미국을 여태까지 개똥 부어가지고 2019년도에 큰 결심을 하고 그래 현대 미술의 본고장이라는 뉴욕을 한번 가보자 해서 거기 가서 정말 저희 이제 네 가족이 아들 시영이 밑으로 또 아들이 둘째가 있는데 둘째가 나중에는 안 따라간다고 할 정도로 하루에 하나씩 미술관을 본 거예요. 히트니도 보고 구겐하임도 보고 그 당시 이제 모마는 수리 중이어서 못 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우리가 미술 여행 갔다 하니까 어떤 분이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제일로 큰 설치 미술이 한 대가 디아피콘이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몰라서 영어도 안 되는데 그랜드 센트럴역에서 기차를 타고 거기까지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저는 제가 그림을 잘 모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한 가지 느낀 것은 전부 다 그 유명하다는 큰 미술관에 느낀 작품이 엄청 크다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엄마 입장에서 좀 그림 같지도 않은 그림들이 엄청나게 저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래 그냥 네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밀고 나가고 그냥 다른 사람 어떻게 그린다고 눈치 보고 누구한테 배우러 간다고 종종 안 해도 되겠다. 그냥 네 하는 대로 그냥 밀고 가자. 제 나름대로 누구한테는 이건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엄마가 자식한테 갖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얻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이제 미술 여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보통들 우리가 꽃의 겉을 잘 그리는 것을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꽃에 들어있는 정신 철학, 심장을 그려내는 것을 예술가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 양시영 작가가 아마 그런 예술을 그려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 그것이 그냥 쫙 보이네요. 정말 위대한 어머니이시기도 합니다. 아이고 아니 그냥 몰라서요 그냥. 그리고 우리 작가님한테 그렇게 여행을 통해서 많은 걸 보여주면 바로바로 또 그려내잖아요. 정말 부럽습니다. 이렇게 작가님의 작품을 봤는데요. 혹시 작가님이 꼭 고수하시는 작품 스타일이라든지 또 꼭 지키는 원칙이라든지 혹은 피해야 하는 징크스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뭐예요? 이제 너무 이제 꽃 문양 항아리 문양도 그리고 무늬도 그리고 했어요. 네, 꽃도 그리고 그냥 보고 느끼는 걸 그대로 그리는군요. 네. 그래요. 양시영 작가 같은 경우는 자신이 뭘 잘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즐거워서 이렇게 집에서 보면 그냥 잠옷 입고 막 앉아서 그리고 그냥 너무 재밌게 하고 그리고 집에서 그림 그릴 때는 선글라스 끼고 그려요. 그래요? 근데 왜 선글라스를 끼고 그릴까? 깜깜한 밤에 형광등을 그러면은 하는 소리가 자기 멋이래요. 자기 개성이래. 이게 좋대요. 지 안경이. 그 말 한마디만 보더라도 작가의 개성은 완벽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순수함과 자연스러움이 어른이 될수록 그런 것들이 벗겨지고 있는 게 좀 현실적으로 슬프고요. 그런 것에 안 쫓아가고 자기만의 색깔을 확실히 가진 이런 친구는 누구의 작품을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꼭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작가님 언제 작품 활동하시는지 시간대가 궁금해요. 언제 작품 많이 하세요? 그냥 학교 끝나고 끝나자마자 수업 끝나고 공부 끝나고 학교 끝나고 나서 그냥 그림도 그리고 색칠도 하고 드로잉도 하고 작업도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학교 공부보다 그림 그리는 게 더 재밌죠? 네. 역시 작가님이십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양시영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서 대표님 어떠셨나요? 양시영 작가의 작품을 지켜보면서 저도 화가이기도 하지만 작품의 그 순수성
그 뭔가 정형화되지 않는 자기만의 개성 네. 이런 거는 정말 압도적인 것 같아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다른 작가들은 아트페어나 이런 데 나가서 성공하기 시작하면 자꾸 작품을 잘 팔리는 작품만 그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 뿌듯하고 시영 작가님을 앞으로 많이 서포트해주는 그런 훌륭한 디렉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감동적이네요. 양시영 작가님과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예, 오늘 너무나 그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그 모든 주변 이웃분들이나 우리 선임 대표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박수북의 예술 여행에서는 내면의 섬세한 감정을 그림으로 순수하게 표현하는 양시영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도 양시영 작가님 작품으로 힐링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